자, 그러면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이에요. 중국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공장이 멈추다 보니까 기름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은 쉐일 오일, 사우디는 시장 뺏기면 안 되니까 여전히 생산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제유가가 워낙 폭락하고 바닥론이 나오다 보니까 원유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해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유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면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아주 난리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흉흉한 소식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 나오고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하루하루 급등락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어쨌거나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 충격이 너무 커서 자꾸 눈길이 이쪽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국제유가 얘기는 덜 하게 됩니다. 근데 국제유가 상황도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국제유가 폭락을 했고 지금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0달러도 하회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19나 증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만 어떤 이 증시의 반등도 이루어지려면 국제유가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이에요.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도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요만으로 혹은 공급만으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좀 쌓이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결국 20달러 선도 간당간당해진 건데, 자, 그럼 일단 수요 쪽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뻔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난리고 많이 잡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심리 자체는 위축됐고 공장 가동 같은 경우에도 100% 다 회복이 된 건 아니고 경제 자체가 거의 정체 상태다 보니까 소비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공장이 멈추다 보니까 그 기름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또 최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멈추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 유가도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중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몸을 사리다 보니까 사업도 보수적으로 하게 되고 공장도 줄이고 있거든요. 가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원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국제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 신호다라면서. 그러면 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원유 수요가 떨어지니까 국제유가가 또 하락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라도 줄여야 뭔가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이면 생산을 줄여야 돼요. 공급을 계속 줄이면서 말 그대로 감산을 해야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기에도 워낙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이런 가격 방어 그리고 가격 조절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 회원국들이 이런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카르텔이 깨지고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긴 지는 좀 됐습니다. 일단 러시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독자 노선을 계속 걸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 상태이고, 미국의 셰일 오일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산을 하고 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가면서 지금은 원유 생산국 1위라는 타이틀도 미국한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계속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점유율 점점 뺏어가고 있지, 미국은 셰일 업체들도 엄청나게 생겨났으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서 점유율 1위까지 올라갔지, 사우디는 시장 뺏기면 안 되니까 여전히 생산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구도만 봐도 당장 감산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빡 오시죠?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서 사우디 측이 러시아 측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감산하자라고 해도 러시아 측에서는 아 됐어 우리는 안 해. 이렇게 떨어진 거 사우디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 계속 증산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우디도 이걸 듣고 열이 받죠. 그래? 그럼 나도 증산할 거야. 야 한번 해. 이런 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감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증산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셰일 업체들이 많고 이들은 계속 기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 생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새 국가가 지금 감산을 하게 생겼습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고 치킨 게임 하면서 계속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섣불리 유가 올리려고 감산을 했다가 시장 점유율을 완전 뺏겨버리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석유 시장에서 어떤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수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뭐 가격 떨어지는 거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에서는 좀 후덜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감산을 하자고 한 거고 러시아 측에서는 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니네 때문이야. 그리고 감산해봤자 지금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 합의는 이제 깨진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당연히 경제도 타격을 입겠죠. 소비 심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물 경제도 당연히 여파가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경기 침체, 신용 경색 우려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에서 갖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 원유 생산 1위국인 미국도 국제유가가 이럴 정도로 떨어지면 당연히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은근히 국제유가가 반등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입장에서는 재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정치 잘 못하는 대통령은 재선이 돼도 경제 살리지 못한 대통령은 재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뭐 뉴욕 증시를 얼마나 올리고 경제를 얼마나 살려놨건 이건 다 차치하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제를 위쪽으로 되돌려 놓지 못하면 재선될 확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백장부릴 때가 아니라 감산을 해서라도 국제 유가를 반등시켜 놔서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가고 그리고 경기 회복을 좀 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 겁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미국이 전혀 좋을 게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요즘에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미국 그 셰일 업체들 도산 위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감산에 대한 논의들 하고 있다고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걸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공통적인 워드가 있죠. 공화당, 텍사스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기는 힘들 거예요. 경제도 당장 끌어올려야겠고.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감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감산하는 건 40년 만에, 무려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감산 결정이 난다면 막 드라마틱하게 국제유가가 반등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한 30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 다음에 공급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 외에 국제 유가가 계속 폭락하고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금융시장 굉장히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니 신용경색이니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투자자들이나 기업들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든 현금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금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달러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금도 팔아서 달러로 바꾸는 마당에 상품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유가 관련 상품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유가의 하방 압력이 더 크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증시 폭락, 국제유가 폭락, 원달러 환율 폭등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시장이 좀 반등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잡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가의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는 갑작스럽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공급 조절을 통해서라도 국제유가를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거죠. 그리고 각 국가에서 정말로 그런 결단을 내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제유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하다가 하나라도 정보를 더 드리자는 마음으로 투자 얘기도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워낙 폭락하고 이제 뭐 아무리 더 떨어져도 그래도 20달러 선은 지켜주겠지라는 생각들이 있고 하면 당연히 바닥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원유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해볼까?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주가 이렇게 폭락하니까 삼성전자 사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랑 비슷한 이치인 거죠. FN가이드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으로 원유 등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에 5,300억 원이 유입됐다고 해요. 꽤 큰 금액이죠.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을까? 일단 원유 ETF가 가장 쉽기도 하고 투자하기에 편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삼성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나 미래셋 타이거 원유 선물 뭐 이런 ETF들이 있고 이외에도 원유 ETN이나 DLS 등이 좀 상품으로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 모두 유가 흐름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두면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상품들도 원금 손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 뭔가 저가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고평가된 상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투자하실 거라면 밸류에이션 측정도 냉철하게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갑자기 다시 50에서 60달러 선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에서 지금 배경들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반등하겠어요? 그만큼 상승 추세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공부도 많이 하셔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상품 관련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